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화장문, 독서, 문학들 플러스 5점은 오르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현주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가셔야 되는 수능 국어 꿀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요것들만 좀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화장문, 독서, 문학들 전체 합쳐서 플러스 5점은 오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무사히 100점까지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연습하셔야 되는 게 이게 내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인가 과감하게, 그리고 그런 것들만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는 순간까지도 문제집도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그 다음에 뭐 시험지나 이런 것들도 그냥 이것저것 다 싸들고 가는 친구들 있는데, 그러면 일단 당일날 뭘 봐야 될지도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시험장에서는 알고 있는 게 많아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 그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연습해 주시는 거 지금부터도 하실 수 있어요. 알겠지? 네, 그래서 그거 화장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간단하게 좀 적으면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화장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라고 하면요, 네, 첫 번째는 마인드예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N수생 학생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에 2019학년도 수능에서 화장문이 엄청나게 큰 변수였던 거예요. 사실 1컷을 80점 중반까지 끌어내린 것도 선생님은 이 부분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물론 31번 문제도 어려웠지만 이 앞에서,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습을 하실 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화장문을 몇 분 안에 끊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통은 20분 내외로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분 이내로 끊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9시 정도면 이제 문법까지 다 끝나고 그 뒤에 문제로 넘어가서 뭐 문학부터 풀건 아니면 순서대로 풀건 그렇게 이제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9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이제서야 문법을 들어갔던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작년 수능에 국어의 1컷은 84점이었다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는 아무도 몰랐고, 이것은 지금까지 수능이 진행된 이래로 수능 국어에서의 처음 받아본 등급컷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만 그렇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멘탈이 나가서 뒤에는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중간에는 또 31번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러니 여기에서 완전히 멘탈이 탈탈 털려버렸던 거죠. 당일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것은 진짜 멘탈이 정말 중요한데, 이 마인드요. 연습으로는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렇지만 연습으로 이렇게 하셔도 실전에서는 20분을 분명히 넘을 거예요. 넘어요. 이걸 가지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이걸 내가 9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문법을 잡고 있어?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멘탈이 나가가지고 더 긴장이 되게끔 본인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꼭 일단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꿀팁들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수 있어. 알겠지? 네, 그래서 1번은 이걸 해주시고, 네,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게 진짜 정말 실전 꿀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것이, 이렇게 마인드를 좀 잡은 다음에 실전에 오실 때는 문제를 제발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연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대로 해서 안정적으로 20분 이내를 끊는 친구라면 그 방법 그대로 하세요. 알겠지? 여기서 모든 꿀팁들은 지금 기존에 95점 이상이 고정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방법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 1등급이어도 계속 흔들리는 친구들, 그리고 2,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 방법을 따라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일단 문제를 먼저 보고 가라 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부분의 그런 1등급이 고정이 아닌 친구들이나 2등급, 3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으면서 계속 좀 휘발이 되는, 내용들이 휘발이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집중하면서 읽지 않으면
두 번 읽게 된다는 거죠. 두 번, 세 번. 근데 두 번, 세 번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빨리 풀 수 없으니까 본인이 또 긴장을 하게 되고 20분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문제를 푸는 걸 추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전제는 문제를 보면서 언제든지 이 지문으로 와도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화법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나는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렇더라고요. 보면 기본적으로 독서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화법이에요. 왜냐면 독서는 1, 2문단을 읽으면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측하면서 읽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한 3문단쯤 가면, 요즘에는 지문이 기니까 3문단 정도로 가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냥 발표같이 혼자서 그냥 전체에 떠드는 그런 말하기 방식이 아니라면, 말하면서 선생님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 1도 얘기하고 학생 2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찬성도 얘기했다가 반대도 얘기했다가 이래서 계속 내용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막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의견은 네가 맞아 라고 하면서 수긍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 부분을 잡는 게 사실은 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찬성 측의 학생 1이 말했던 말하기 방식의 특징까지 다 잡는 것은, 그러니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게 되게 정보들은 명확하거든요. 선지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학생 1이 지금 이런 찬성의 말하기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특징, 내용이나 형식이 됐건 둘 다 이 선지에서 드러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시는 걸 추천한다라는 거죠. 지문으로 가서. 그래야 특정 내용들이 많이 보이실 거고 두세 번 볼 것을 한두 번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먼저 보고 가시고요. 장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문에서도 고정된 유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말하기, 화법이 진행되기 전, 그리고 진행되는 중, 그리고 진행되는 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되거든요. 각각의 말하기 방식에서 묻는 문제들의 스타일이. 장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문, 즉 글을 쓰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글을 쓰면서 또는 글을 다 쓴 다음에 고쳐 쓰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 대부분 기본적으로 화법과 장문에서 얘네들이 들어가기 전, 그리고 중, 이 부분들은 먼저 보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문제들을 풀 때도 보시면 이렇게 선지들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먼저 앞부분은 팩트를 체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본문에 나온 내용이냐 아니냐 라는 것들을 매칭하는 것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분석하는 내용들,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 이렇게 이제 많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틀리는 패턴들이요, 사실 여기에서 먼저 1차적으로 대부분은 답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선지면 4개가 지금 다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 일단 이것들을 먼저 보고 가시는 게 본문의 내용들, 본문의 특징들을 잡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실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거꾸로 하셔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하기 방식 같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든지, 그죠? 먼저 화제를 제시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자료를 제시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용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문에서 분명히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보이게 될 텐데, 그러면 읽으면서 바로 선지를 체크해 주셔도 좋고요. 근데 어쨌건 이게 문제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이거 아까 2번에서 물었었는데 라는 정도는 확인을 하고 보셨으면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사실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제발 손가락 건다고 1, 2번에서 답 나왔다고 그냥 바로 넘어가고 뒤에 안 보고 하지 마시고 화장문은 다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화법, 장문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문법 정말 많이 묻는데요. 문법도 지금 사실 유형이 두 가지죠. 뭐냐면 지금 문법 같은 경우는 1번은 지문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문이 있고 문법 문제가 두 개 딸려 나오는 거.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5문제가 고정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형은 사실 아시다시피 A, B형으로 나뉘었었을 때 16번까지 나왔던 적도 있긴 해요. B형으로 했을 때. 그러니 이 유형이 언제 뭐 다시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뭐 개수에는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개수가 16문제까지 화작문이 늘어나게 된다면 시간도 추가해서 생각해야지. 나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러면서 또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일단 지문이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법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그 대신 구체적인 예시들, 그죠? 예시 같은 경우는 외우면서 보지 마시고 문제 풀 때 역시 다시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개념은 네가 알고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문이 원칙을 서술하고 있는가? 네, 원칙을 서술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원칙대로 가면서 조금 예외적인 얘기들, 내가 잘 모르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표시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랑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꺽쇠로 하시고 예외는 대괄호로 하셨겠죠. 그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원칙적인 부분은 네가 원래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니 크게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거고, 근데 예외적인 부분이 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읽어가면서 지금 이 특징들을 이 지문에서 이런 예외적인 부분에 초점 맞춰서 냈구나 라는 거를 잡아만 가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인 예시들에 너무 빠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문법의 구체적 예시는요, 반드시 문제 풀 때 정말 보셔야 되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그냥 외워서 풀려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선생님 문법 9월에 아시다시피 9월에 문법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정말로 그거 처음 푼 거였어요. 시험지 받자마자 바로 푼 거였는데, 그리고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읽어도, 왜냐면 국어 강사는, 그리고 선생님 정말 문법책을 쓴 작가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이면 그냥 개념만으로도 뭐 2, 3분 내에 그냥 풀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가 없는 거니까, 그지? 문법만 1년 동안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국어만 1년 동안 공부했던 게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정말 그 마인드로 하나하나 지문들을 싹 다 읽고 특징들 다 잡아가면서 선지도 5번까지 끝까지 다 읽어도 그래도 5분 안에 풀 수 있다. 아니, 선생님 4분 안에 풀었죠. 그지?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시고 읽어 가시면서 전체들 내용은 다 이때 중요한 부분들을 가져간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너무 쫄지 마세요. 그리고 단독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개념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그 개념들로 빨리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해, 지금 이거 뭐지? 라고 해서 의문이 들었어 라고 하는 문제 2개가 걸렸다 라고 하면 걔는 당연히 멈추고 자세히 봐야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정보들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보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을 물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걔네들을 인출해서 빨리빨리 최대한 끊어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물론 여기까지 다 푸실 때 20분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거고, 그런데 너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 다른 친구들도 다 쉽게 가고 있다라고 하면 등급컷이 올라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 서둘러서 또 역시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화작문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문학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문학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정말 연계체감을 그래도
시 정도는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아는 작품이어서 반갑긴 하겠지만 절대로 그냥 그렇다고 해서 대충 읽고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어려운 작품들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좀 유의할 점이 뭐냐면 의외로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건 모평과 수능을 모두 합쳐서 정말 낯선 작품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작품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흥부전이라든가 춘향전이라든가 굉장히 익숙한 작품 있잖아요. 이런 작품들이 5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거의 제대로 안 읽고 풀어요. 그러니까 제발 실수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끊어서 내용들 확인해 가면서 보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지금 문학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일단 추천하는 것이 무조건 보기 문제. 네, 얘는 꼭 먼저 보고 가세요.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작품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보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보기의 특성들을 갖고 이 작품이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주제가 분명히 있는데 보기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맞춰서 내가 읽어야 되겠다 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이제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소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이렇게 바뀌기는 해요. A 부분으로 묶는 거.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먼저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보통은 지문이 있으면 소설의 경우 서술상 특징은 첫 번째 문제죠. 그치? 지문이 끝나고 바로 처음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되게 당황하는 게 뭐냐면 갈등이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막 이것저것 생각해 가면서 장면들이 이렇게 됐었지. 얘네들 갈등이 고조되고 있구나. 여기선 해소가 됐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빨리 문제 풀자.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첫 번째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이고 그랬을 때 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러이런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다. 또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형식적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다 내용을 묻잖아요. 근데 얘는 갑자기 형식을 물으니까 당황하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 갈등만 생각을 했어서. 갈등은 내용이잖아. 네. 근데 방금 서술상의 특징 얘네들은 형식이니까 범주가 아예 다른 거예요. 카테고리가 달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어도 얘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그러니 어차피 또 다시 읽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 또 시간이 허비가 되고 문학도 최대한 빨리 끊어야 독서를 읽을 시간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아예 정해 드릴게요. 보면 얘를 먼저 읽으시고 보기 먼저 읽으시고 얘는 이렇게 나온다면 얘 먼저 읽으세요.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인물들의 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선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전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단 과거 회상이 있냐 없냐. 알겠지? 그 정도 특징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들을 등장을 시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이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몇 년도의 느낌이 나는지를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또는 작품 안에서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얘는 1인칭이고 얘는 3인칭인 이 특징들을 또 묻고 있구나 라는 것들 또는 서술자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주면 읽으면서 내가 그거 분석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치? 그런 의식들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선지에 되도록이면 아예 체크도 해두세요. 왜냐면 여기 위치하다 보니까 잘 보이거든. 알겠어? 네, 그렇게 해두시고 요즘에는 근데 이렇게 잘 안 나오고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트로 묻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도 많이 내는데 그러면 땡큐입니다. 그러면 지문 읽으시면서 A 부분 나왔을 때 이때 바로 문제 가세요. 알겠지? 기억이 났을 때 왜냐면 얘는 여기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잖아. 기억 이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 그렇게 풀라고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앞뒤를 보셔야 되지만 그죠? 문맥들 다 연결해 가셔야 되지만 얘는 여기만 봐도 풀 수 있거든.
알겠어?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생각해 가면서 보시는 것도 시간을 몇 분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팁이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문학에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쉬운 작품일수록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어려운 작품일수록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면서 봐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추천하는 게, 선생님이 지금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6월의 지문이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고전소설의 포인트들, 앞부분 줄거리들을 좀 잡고 꼼꼼히 파악을 해가면서 본문을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갈등관계 파악하면서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면 전환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영웅 이야기면 영웅 이야기의 특징들을 잡아가셔야 되고, 또 서술자의 개입을 읽으면서 꼭 고전은 무조건 별표예요. 나는 그냥 별표 아니고 꺽쇠 2개 하라고 해요. 네. 그래서 꺽쇠 2개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이었구나.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을 그냥 형식으로도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심정을 제일 잘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문 읽을 때 이 정도만 해. 이 정도.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 쓰라는 거 아니고요. 여기 지금 필기 말고 체크만. 네, 인물들 나올 때 동그라미 하시고. 예, 근데 지금 갈등 관계인 사람들 파란색을 표시했잖아. 시험장에서 파란색이 안 되니까 뭐 악인이다. 지금 이 조음과 갈등 관계 있는 사람이다. 그럼 세모해.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반대되는 표시만 해두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장면이 바뀔 때 지금 이제 꿈속이잖아. 그럼 그거 끊어서 보세요. 이렇게 끊어서. 그리고 궁궐 위 이렇게 가면 네모로, 그지? 그래서 장면들 바뀔 때는 네모로 표시해 가면서 네모로 표시해 가면서 배경들 체크해 주시면 문제 풀 때 금방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지금 묻잖아요. 이렇게 팩트 체크 문제인지라는 것들과, 그리고 여기서 지금 A 부분이 요 얘기를 한 건데, 공간의 광활함, 시간의 흐름,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 공간적 변화, 비현실적 공간, 이런 거 내잖아. 그치? 그러니 이거 나왔을 때 지금 A 부분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기억이 날 때 바로 보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들을 꼭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지점들 네, 잘 잡아서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이 왜 6월 시험지를 가져왔냐면, 여기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꺽쇠로 표시한 거는요, 네, 꺽쇠는 인물의 심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가다가 인물의 심리가 바뀌는 지점들, 그리고 나타나는 지점들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러다가 바뀌는 지점들이 있다? 별표에 두시면서 체크해 두시면 되죠. 알겠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해 가면서 보시면 문제 풀 때, 지금 6평 문제 왜 가져왔냐면 팩트 체크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원래는 이전에 좀 쉬울 때는 그냥 쭉 읽어서, 그래서 얘가 이겼니? 누구랑 싸웠니? 갈등은 어떻게 됐었는데? 그게 내적 갈등이었니? 외적 갈등이었니? 이런 것만 파악을 했어도 충분히 문제들이 뒷부분에서 여기는 어차피 다 팩트구나. 이런 부분들, 낙관적 태도, 이런 부분들, 그죠? 네. 긴장감, 신비로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틀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보통은 이런 내용들, 네. 뭐, 이게 이런, 알게 하려는 것이고,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것이고, 라는 뒷부분에 분석 부분을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팩트 체크하는 부분들 잘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보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서술상 특징 먼저 잡아가시고요. 그래서 크게 문학도 사실 확인 문제와 이것을 분석한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주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셔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네, 이제 마지막 독서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의 올해 수능 점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근데 사실 수능에서 독서를 몇 개 틀려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데 멘탈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멘탈을 유지해 가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꿀팁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여러 가지 읽기 방식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방식을 바꾸지는 마세요. 알겠죠? 독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연습을 해왔던 것들이 있고 또 그 방법들이 분명히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실 텐데 이제 마지막 꿀팁이잖아요. 이거는 네가 해왔던 방법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멘탈도 보호해 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발 한 문제에 집착하지 마라. 네, 요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문제에 한 문제에 집착을 하다 보면 특히나 보기 문제예요. 그치? 근데 이 보기가 과학 기술이고 경제고 네가 원래 약했던 파트예요. 그리고 안 그럴 수도 있죠. 네가 원래 탐구를 하는 파트여서 탐구에서 원래 봤던 파트여서 좀 너무 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게 없다 라고 했던 것들도 분명히 만만치 않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자신이 있었던 문제이지만 시험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풀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보면 이걸 가지고 내가 왜? 라는 생각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그거 시험장에서 모른다고, 그치? 그러니 일단 보기 문제 정도는요, 솔직히 2분도 긴데 2분 이상은 절대 쓰지 마세요. 그리고 2분을 넘어갔다? 네, 그럼 그 문제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포기라는 것이 그냥 아예 버리자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 다시 푸세요. 이 문제는 아껴도 그래, 너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풀게. 근데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는 정리는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보기 문제가 이 부분에서 심화가 된 문제야 라는 것들 정도는 표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보기가 통시적 구성인 거야. 네, 그래서 시대별 특징들을 다 잡아서 뭐 인문이나 예술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특히 예술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건 버리고 가면 안 돼. 이건 버리고 간 순간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요. 이 문제는 그냥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왜냐면 지문을 다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이 안에 그 대신 좀 빨리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2분 넘기지 마세요. 알겠지? 근데 과학기술이다, 경제다, 계산 문제였다 라고 하면 그 문제는 네, 분명히 여기 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다시 와요. 알겠지? 맨 마지막에 다 풀고 다시 와.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을 다 풀고 왔을 때는 솔직히 이 문제들을 틀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쉬울 게 없죠. 안 그래? 원래 몰랐던 문제였고 원래 2분 이상을 쏟았어야 되는 문제였으니까. 근데 맞췄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나 올해 전 과목 이제 수석인가 보다, 국어까지 다 맞추다니 라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맨 마지막에 푸시는 걸 정말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잘 못해요. 넘어가는 거. 알겠지?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팩트체크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정답의 근거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면 당연히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날림으로 해서 틀리면 그게 더 속상하잖아. 안 그래? 차라리 이 문제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거로 추천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어? 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독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일단 선생님 강의를 들어왔던 친구들, 지금 이렇게 거미소음 강의를 들어왔던 친구들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2문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야? 네, 1, 2문단에서 분명히 앞으로의 화제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다 주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이제 또 역시 유평 문제였었는데, 그죠? 미토콘드리아 지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요거 분석지는 선생님이 이제 넣어뒀으니까, 네, 그거는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텐데, 시험장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요 정도인 거죠.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이거를 막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화제를 보는 거야. 쭉 봤을 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딜까라는 것들을 봐두셔야 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주고 있네 라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역시 또 답변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나와 있을 때는 훨씬 더 편하실 거고, 이런 화제들을 끌고 가고 있구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 얘기들이 모두 다 이해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이 얘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반복이 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을 읽어내 가는 과정에서는, 이 연결 지점에서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네, 지금 베이스로 해서 여기는 지문이 아예 생물로 바뀌었었고요. 적용하는 문제로 바뀌었었고, 그러면서 생물 얘기를 꺼내가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파악할 때 이 전체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모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어? 네, 그러니까 제발 너무 세세한 정보들을 다 매달리면서 하나하나 이게, 그리고 1문단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 2문단을 못 넘어가고 2문단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3문단 못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도 지금 구조를 꺼내서 베이스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베이스를 가지고 다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 계속 연습해 왔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2번 이상 반복되는 정보들 위주로 파악해 나가시고 문제 풀면서도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제발 너무 강박관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풀 수 있어요. 알겠지? 네. 그래서 일단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사실 공부는 많이 끝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 개념들도 다 잡혀 있어요. 작년에 너보다 정말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을 속박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을 너무 옥죄지 말고,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그래 잘했어, 나 충분히 이 정도면 노력 많이 했지, 이제 잘할 수 있어 라는 것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꿀팁들까지 잘 보시고, 선생님이 수능날 정말 마지막 최종 점검하셔야 되는 것들까지도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네, 그 준비물들도 다 챙겨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무사히 수능 만점 받으시길 기원할게요. 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좋은 영상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국어 모두 100점 받으세요. 네.